안녕하세요. AI설의 주인공 코메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제가 AI라는 소문이 돌아요. 하지만 저는 20년 전부터 존재해 오던 사람입니다. AI가 없던 시절부터요. 자전거를 탄 지도 20년이 넘었고 꽤나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딱 봤을 때 어디 감히 자전거에 모터 따위를 달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젠 오히려 전기 자전거를 타라고 합니다.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에 모터를 단 게 아니라 바퀴 2개 달리고 핸들 달리고 모터 달린 페달 달린 새로운 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터 안 달린 일반 자전거 타시던 분들 굳이 넘어오시라고 안 합니다. 자전거 계속 타세요. 그런데 주변에 편견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워서 싫다, 충전하기 귀찮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운동이 안 된다거나 환경에 나쁘다거나 하는 거는 오해입니다. 더 오래, 더 멀리 꾸준히 달릴 수 있어서 오히려 운동 효과도 높고요.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사람이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를 선택할 확률과 자전거를 타지 않을 확률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자전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이 알고 같이 타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전기 자전거든 일반 자전거든 일단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다리 굵어진다고 일반 자전거 안 탈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전기 자전거라도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터 안 달린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단점, 충전해야 되고 무겁다는 거, 그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전거 판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자전거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비싼 자전거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기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수백만 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놀라는데 전기 자전거 가격이 그 정도다, 그러면 쉽게 수긍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솔직히 저도 갖고 싶어요. 더 자전거를 늘릴 수가 없고 비용 측면에 있어서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장점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뒤로 미루고요.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충전인데요. 자전거 타는 분들 중에 충전 안 하시는 분들 드물 거예요. 전동 변속 장치나 사이클링 컴퓨터, 하다못해 라이트라도 충전하실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충전 중에 자전거 하나가 추가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런데 귀찮더라도 라이딩 전에 내 자전거가 탈 만한 상태인지 정도는 확인해야 됩니다. 충전 역시 라이딩 전 점검의 일부로 즐거운 라이딩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크게 많이 귀찮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큰 단점으로 꼽는 게 무게입니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배터리와 모터 무게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가벼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무거워도 괜찮아요. 이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10km 미만의 경량 크로스컨트리 MTB로 출퇴근을 하다가 하루는 20km가 넘는 다운힐 자전거로 출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거리에 대부분 평지였는데요. 거의 시간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평지에서는 무게가 큰 영향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무거우면 내리막에서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요. 문제는 오르막인데 여긴 모터가 도와줍니다. 그러면 무거운 무게 큰 영향을 줄까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단점이 크다면 제조사는 만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미 여러 제조사에서 전기자전거를 만들고 있다는 건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장점이 크다는 겁니다. 그 많은 전기자전거를 모두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키마운틴 얼티튜드 파워플레이, 그냥 봐도 산악용이죠. EMTB라고 부르는 게 이런 겁니다. 요즘 셔틀라이딩 많이들 하시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운전을 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셔틀라이딩인데요. EMTB를 타면 오르막이 빠르고 편해집니다. 셔틀라이딩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서 내려야만 하는데 EMTB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갖고 싶은 전기자전거는 이런 종류입니다. 다음은 비앙키 아리아 E 로드입니다. 이게 어딜 봐서 전기자전거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탑 튜브 위에 스위치랑 다운 튜브 아래에 배터리 고정 볼트가 있습니다. 뒤허브 모터 방식인데 스프라켓에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어서 오베아 개인. 마찬가지로 스위치랑 배터리 고정 볼트 보이고요. 배터리를 넣으면서 다운 튜브를 일반 자전거와 비슷하게 만들려다 보니 물통 케이지 장착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은 윌리어 센토 10 하이브리드인데요. 비앙키나 오베아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탑튜브 위에 스위치가 없어요. 스템과 핸들바가 만나는 지점으로 스위치를 뺐습니다. 이름 때문에 일자형 핸들바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에 쓰이는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인력과 전기를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죠. 캐논데일 슈퍼6 에보 네오는 탑튜브에 스위치가 있고 배터리 고정 볼트는 다운튜브 아래가 아니라 위에 달렸습니다. 경량과 동시에 에어로 성능까지 고려한 자전거답죠? 역시나 옆에서 봐서는 전기자전거인 줄 알기 어렵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두가 변해도 그들은 아니기를 기대하는 콜라고 역시 전기자전거인 E64를 내놨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라면 전통적인 다이아몬드 형태의 프레임 모양 정도일까요? 비앙키 아리아 2로드랑 마찬가지로 탑튜브 위에 스위치, 다운튜브 아래 배터리 고정 볼트가 있습니다. 국내에 많이 판매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들을 소개한 이유, 바로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이 취급하는 이바이크 모션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알려진 브랜드 제품들만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들 말고도 BH, 피나렐로, 리블, 심플론, 데시크니오, 슈인드라우어, 로고, 바이오넥스, LB, 몬타나 VKT 등 많은 브랜드에서 이바이크 모션 부품을 사용합니다. 자전거 업계에 많이 알려진 시마노, 보쉬, 브로제, 야마하가 아니라 이바이크 모션을 왜 선택했을까요? 다음에는 이바이크 모션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